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전세계 군사 안보 소식, 이 무기들이 움직이는 그런 정황 알려드리는 채널이죠. 자, 우크라이나 이 전쟁 기간 중에 러시아 흑해 함대의 수상함들 모스크바 함이 격침되면서 흑해 함대가 조명받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흑해 함대에 잠수함들도 있어요. 킬러급 잠수함이라고 디젤 잠수함 7척이 흑해 함대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동안 잠수함들은 뭐 이런 일을 했다 하는 내용들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그 잠수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앞으로 예상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미국이 정말 놀랄로짜의 이런 제안을 미 해군이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 제정신인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거 우리가 좀 싸우면 안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정말 놀랄로짜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쟁 내내 조용했던 러시아 흑해 함대의 잠수함 전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지대한 미사일 위협을 피해서 안전한 수중에서 순항 미사일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4월 23일부터 흑해 함대 소속의 킬러급 잠수함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상 타격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4월 23일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흑해 함대에 총 7척의 킬러급 잠수함을 보유 중인데요. 이 가운데 한 척은 구형 877V형이고 6척은 비교적 성능이 개량된 킬러 636.3형이지만 두 척은 수리 중이고 두 척은 지중해에 전진 배치되어 현재 가용한 잠수함은 636.3형인 노보로시스크함과 로스토프 나도르함, 그리고 벨리키 노보르고드함 등 3척뿐입니다. 수중 배수량 4,000톤급의 개량형 잠수함인 킬러 636.3형은 533mm 어뢰 발사관 6기에 18문의 어뢰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기존 킬러급과 달리 성능 개량을 통해 클럽 잠대한 미사일이나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서 공격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비 리코그니션은 러시아가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킬러급 잠수함을 지상 공격 임무에 본격 투입하기 시작한 것은 모스크바 순양함의 격침 사건에 대한 충격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러시아는 대수상 레이더나 위성으로 위치 파악이 불가능한 잠수함을 이용해 안전하게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술을 택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킬러급 잠수함을 이제야 등판시킨 이유가 잠대지 미사일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타 함대 탄약을 흑해로 가져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킬러급 잠수함의 잠대지 미사일 공격이 얼마간이나 지속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킬러급 잠수함, 한 3,000톤 가량의 디젤 잠수함이에요. 이거 불곰 사업할 때 우리나라에도 사가라 하고 제안했던 건데, 우리 한국 해군 장교들이 러시아에 가서 킬러급 잠수함 안에 들어가 보고 완전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타? 그러고 다시 후다닥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독일로부터 214 손해일급 잠수함을 샀죠. 이거 안 사고. 그런데 어쨌든 아주 조용한 그런 잠수함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 7척 중에서 한 척은 순항 미사일을 쏠 수 없어요. 어뢰만 쏠 수 있고 잠대함 이런 거 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209 잠수함도 극초기형은 이 잠대함, 하품 미사일 이런 거 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척은 못 쏘고, 근데 그 못 쏘는 한 척이 지금 지중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쏠 수 있는 6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척이 또 지중해 나가 있습니다. 그럼 2척 빠졌죠. 그러면 이제 이 흑해 안에는 5척의 잠수함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2척은 지금 수리 중이라고 하네요. 그럼 3척이 남아있죠. 이 3척이 그동안 뭔가 작전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들이 작전을 시작했는데 뭐 하냐? 여기서 잠대지 순항미사일인 칼리브르를 쐈다 이거예요. 어디로? 오데사로. 그래서 이게 그 모스크바함의 격침에 대한 보복이냐?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수상함들이 나와서 미사일을 쏘고 하기에는 이제 좀 겁난다. 공격할 버리니까. 그래서 잠수함을 가지고 이제 쏘는 이런 전략을 택한 것 같은데, 또 수상함에서도 이제는 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전력이 사라져 버렸죠.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으로 미사일을 쏘는데, 그러면 이 킬러급 잠수함이 앞으로 계속 3척이 미사일 계속 쏠 수 있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6문의 의뢰 발사관이 있고 뭐 수직 발사관으로 해서 수직 발사 이게 아니고 의뢰 발사관을 통해서 미사일을 쏘거나 의뢰를 쏘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뭐 여러분들 잠수함 그 타보신 분들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거기 들어가면 뭐 스위치 누르면 뭐 그 예를 들어 전차의 포탄처럼 스위치 누르면은 뭐 이번엔 날탄 해서 날탄이 들어가고 이번 스위치 누르면 대전차고 폭탄에서 대탄 들어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탄을 바꾸는 거는 이 잠수함 내에서 탄을 바꾸는 건 굉장히 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탄약 모듈 다 합해서 장전된 거 여유분 다 합해서 18발을 실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의뢰냐 순항미사일이냐 합해서 18발이에요. 그러니까 의뢰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수상함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의뢰는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여기에 탑재했다고 봐주는 거는 12발의 순항미사일. 그런데 12발 저는 뭐 가능성 없다고 보고 많아봐야 8발 아니면 현실적으로 6발 정도의 칼리브르 잠대지 순항미사일 실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러면 많으면 8발 그런데 세척이죠. 24발. 그럼 이거 다 쏘면 또 장전받아서 또 쏘면 되지 않냐? 할 수가 없죠. 미국처럼 해상에서 미사일을 공급해주는 의뢰를 공급해주는 이런 게 없어요. 러시아는. 그러면은 세바스토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세바스토폴 군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오랫동안 같이 썼죠. 그러니까 그 구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 넵튠 미사일 가지고 세바스토폴을 간당간당하게 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가. 그리고 그거 아니라도 그 무인기를 개조한 타격을 또 할 수가 있죠. 1000km가 날아가니까 그게. 그래서 이 들어가서 탄을 다 쏘고 다시 세바스토폴 기지로 들어가서 미사일을 재보급 받는다? 그거 뭐 미국이 알려주는 순간 그냥 잠수함하고 다 그냥 박살나버리는 것이죠. 좌표는 거의 고정 좌표니까. 그래서 저는 들어있는 것만 한 번 들어있는 것만 쏠 수 있는데 저는 뭐 너무 많아도 8발 그럼 다 합해서 24발 이거 다 쏘면 끝이다 라고 보고 왜? 러시아는 탄약이 그렇게 많이 있는 나라가 아니죠. 미국처럼 전 세계에서 매일매일 전쟁하기 때문에 그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우리 70년대 80년대 미국은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탄약을 그만큼 확보한다 이겁니다. 이라크에서 또는 이란에서 전쟁을 하고 전쟁하면 많은 탄약이 소요가 되죠. 그리고 한국에서 전쟁을 하고 이렇게 2개의 전쟁을 동시에 해도 다 뒷받침할 수 있는 군수 지원할 수 있는 탄약을 다 확보하고 보유하는 것이 미국의 그동안의 전략이었죠. 그래서 중동은 디에고 가르시아 그리고 이 한국은 괌 여기서 이제 또 군수 지원 전략기지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러시아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번 이 미사일 굉장히 이제 아프게 우크라이나를 타격하고 있는데 이게 길게 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는 미 해군이 보유 중인 다양한 자산 가운데 최강의 가성비를 가진 고위력 전략 자산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미 해군이 현존 그라울러 전자전기 전력의 3분의 1을 퇴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 해군이 최근 국방부에 현재 보유 중인 EA-18G 그라울러 전력의 3분의 1을 현역에서 임무 해제해서 비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항공 전문지 하버 에어로가 현재 시각 4월 24일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미 해군이 제출한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미 해군은 현재 워싱턴주의 위드비 아일랜드 해군 비행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 131, 132, 134, 135, 138 전자전 공격 비행대를 현역에서 해제해서 장기 보존 기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제안했습니다. 이는 항모전단에 포함된 전력과 일본 이와쿠니 전진 배치 전력인 제141 전자전 공격 비행대를 제외한 모든 지상 기반 전력을 퇴역시키는 조치인데요. 5개 비행대의 비활성화가 실현되면 미 해군은 25대의 EL-18G 그라울러 전자전 기체를 애리조나 투싼의 데이비드 몬산 기재 알막으로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미 해군의 5개 그라울러 비행대를 비활성화하면 연간 8억 780만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신형 NGJ 전자전 포드의 배치, 강력한 자체 전자전 능력을 갖춘 F-35 스텔스 전투기의 배치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항공 전문지들은 이번 조치가 너무 빠르며 주요 전역에서 각 전구 사령부의 전략적 유연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라울러
조기 퇴역 조치를 국방부와 의회가 받아들일지 향후 전개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놀랄 노짜입니다. 이거 완전 새 거예요. 진짜 새 겁니다. 이 전자전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냥 한번 떠서 여기 있는 이 전자전 제모들 있죠. 이 전자전 제모 포드를 가지고 확 제밍 해버리면 한 개의 전투 현장 뭐 수백 킬로미터 단위의 영역을 완전히 그냥 먹통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전자전기인데, 이게 항공모함에 반드시 탑재를 하는데, 그 항공모함 탑재하는 그 기체들 외에 예비로 육상에 미 해군이 5개 비행대를 운용을 해왔었어요. 한 개 비행대는 각각 5대의 전자전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투 비행대 같으면 뭐 20대, 24대, 또는 뭐 해병대 같은 경우 12대,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워낙 고가치의 자산이기 때문에 한 개 비행대대가 5대예요, 5대. 왜냐? 이건 뭐 편대 비행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한 대씩이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행대대가 5개의 각각 다른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에 파견 나간다든지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이런 걸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적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 다 타격하죠. 여기 이제 함 미사일 장착하고 있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돼. 있으면 너무 좋은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 그리고 호주,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독일이 이제 산다고 하고.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세 거냐. 과거에는 미 해군이 이 전자전기를 프라울러 EA-6B라고 하는 아주 덩치 큰 비행기를 가지고 전자전기를 운용하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그 프라울러를 퇴역시키고 이 그라울러 슈퍼호넷 기체를 베이스로 전자전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5개 비행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세 거냐면은 131 대대 같은 경우는 2014년에 그라울러로 바꿨어요. 그전에는 EA-6B였는데, 그리고 132 대대는 2009년, 그리고 134 대대는 2015년, 135 대대는 2014년, 138 대대는 2011년. 그러니까 가장 연식이 오래된 것도 2009년식, 그리고 가장 신조 기체는 2015년식. 이건 뭐 지금 비행기 들어와서 이제 엔진에 이제 길든 뭐 이런 상태입니다. 이걸 지금 퇴역시키자. 왜? 유지비가 한 연간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조 원 정도 드니까 이 5개 비행대 운영하는데, 그 1조 원을 그냥 다른 데 쓰자. 왜? 이 전자전 포드가 이제는 NGJ라고 해가지고 Next Generation Jammer, 이래서 아주 더 강력한 이런 전자전 제모로 바뀌었으니 지금 한 대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영역에서, 규모가 큰 영역에서 작전할 수 있고, 또 이게 없더라도 이제는 F-35가 나름대로 아주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 F-35의 능력 플러스된 거, 거기다가 새로운 차세대 전자전 제모가 나온 거, 이렇게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능력 정도를 상회한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거 운영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 돈으로 아껴서 6세대 전투기 만드는데 돈 좀 더 보태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애리조나주 투싼, 거기에 데이비드 몬산 공군기지라고 있는데, 그 옆에 항공기 사막이니까 항공기를 그냥 적재해놨습니다. 알막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면 건조하니까 그냥 놔둬도 이 뭐 녹이 쓸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도 가봤는데 정말, 이야, 저거 정말 우리나라에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비행기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 침이 꿀꺽꿀꺽 넘어갑니다. 너무 갖고 싶어서. 거기다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거기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미동맹 잘해서 우리한테 갖다 놓읍시다. 우리가 돈 주고 살게요. 아니면 팔기 싫으면 리스할게요. 그 대신 우리 한미연합 자산을 같이 씁시다. 요 25대 아니면 한 10대 정도만 갖고 와도 한국 공군력 정말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자산인데, 이거 진짜 잘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정말 기대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